AP 칼큘러스 독학시켜도 될까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저의 대답은요. 인강 꾸준히 보고 혼자 정리 잘하면 된다? 그런 뻔한 얘기 아닙니다. 10년 넘게 국제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아이는 독학으로도 잘하겠다 싶은 친구들은 예외 없이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1. 이전 과목 체화 여부. 2. AP 칼큘러스 시험 구조 이해. 3. FRQ 답안 작성법. 4. 계산기 조작. 이번 영상에서 우리 아이가 진짜 혼자서 독학이 가능한지 이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무작정 독학하다가 GPA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알지브라2 기본기 체크하기. 우리 아이 프리칼 들었으니까 이제 AP 시작해도 되겠죠? 아니면 알지브라2 들었는데 프리칼 안 하고 바로 AP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프리칼을 들었느냐가 진짜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프리칼 과목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칼빛이 잘 따라갑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알지브라2의 함수 파트가 잘 체화됐느냐예요. AP 들어가기 전 우리 아이가 정말 준비됐는지 다음 네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유리함수, 지수로그 방정식,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AP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잘 잡혀 있어야 하는 파트들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아이에게 풀려보세요.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였더라? 한다면 지금 진도를 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안 됐다고 해서 BC를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루틴이 필요합니다. 새 단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관련된 앞 단원들의 함수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세요. 다항함수, 유리무리함수,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와 공식까지.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 단원 자체가 안 풀립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시험 구조 이해. AP 칼큘러스가 객관식 MCQ와 서술형 FRQ로 나누어져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FRQ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영어가 약할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FRQ는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도 안 됐고 영어도 부족한데 거기에 서술형까지 쓰겠다고 들어가면요. 문제 풀기, 영어 서술, 계산기 이 세 마리 토끼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1. 개념 예제 MCQ. 2. 계산기 문제 별도 훈련. 3. FRQ. 먼저 밸런스나 프린스턴 리뷰 같은 시중 교재들 많이 쓰시죠. 이런 교재로 개념을 한번 훑고 예제를 풀고 MCQ까지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한국에서 미적분 선행했는데 영어 교재까지 다 봐야 하나요? 네, 다 봐야 합니다. 한국 선행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 AP에는 한국 교과에 나오지 않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만나는 영어 용어들, 문장 패턴들도 따로 있고요. 한번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장 갔을 때 문제가 잘 안 읽혀요. 그리고 교재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섞여 있거든요. 예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계산기 기본 조작이 손에 익어요. 그 다음 이 계산기 별도 훈련은요, 네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FRQ. 이제 개념도 잡혔고 계산기도 손에 익었으니까 영어로 서술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FRQ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랑은 완전히 부담이 달라져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FRQ 답 쓰는 법. 사실 여기가 독학의 진짜 관문이에요. FRQ는 답만 맞는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썼느냐로 채점이 됩니다. 그럼 그 채점 기준이 어디 있느냐? 컬리지보드에서 만든 스코어링 가이드에 다 들어있어요. 뭐를 써야 되고 뭐를 안 쓰면 감점인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거의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총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FRQ만 봐도 몇십 페이지고요. 저는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는데 솔직히 독학할 때 이 200페이지가 넘는 영문 가이드를 처음부터 다 보는 건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FRQ 수업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 학생들이 100% 빠지는 함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함정 1. 중간에 반올림하면 안 됩니다. FRQ는 최종 답을 소수 셋째점 자리까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계산 중간 과정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41591로 무한히 이어진다고 해봐요. 그럼 이걸 처음부터 3.142로 반올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계산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뒤로 갈수록 답이 미세하게 틀리게 나와요. 스코어링 가이드 기준으로는 무조건 감점이에요. 올바른 방법은요, 이 계산기에 나오는 무한소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 답을 쓸 때만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한 문제에서 1, 2점은 살립니다. 함정 2. 계산기에 답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계산기 섹션에서 적분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구간 A부터 B까지의 값을 구한다고 하면 계산기로 입력한 다음에 답안에 그 값을 딱 적습니다. 그러면 답은 완벽하게 맞아요. 그런데 점수는 반토막 납니다. 이게 실제 2024년 BC FRQ 문제 채점표예요. 보시면 2점짜리 문제인데 점수가 둘로 나뉘어 있죠. 식을 써야 1점, 또 답을 써야 1점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에는 식을 먼저 적어주고 그 결과도 같이 적어줘야 돼요. 계산기한테 적분을 구했다고 해도 채점자한테는 내가 계산기에 뭐를 시켰는지 보고를 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답만 쓰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정말 이해를 하고 푼 건지 그냥 대충 숫자만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답 맞으면 부분 점수는 받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받긴 받는데 식점수는 못 받아요. 2점짜리 문제에서 1점만 받게 되는 거죠. 한 문제에서는 1점이지만 한 시험에서 이런 게 누적되면 점수가 확 내려가잖아요. 이 두 가지 함정만 피해도 FRQ 점수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채점 기준은 스코어링 가이드에 보시면 다 나오니까 독학할 때는 최소한 이 FRQ 부분만이라도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컬리지보드 사이트에 가시면 FRQ 기출문제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는 꼭 풀고 시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계산기 훈련.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AP 칼큘러스는 시험의 절반이 계산기 섹션이에요. 이 계산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먼저 계산기 모델부터 추천드리면 저는 TI 엔스파이어 추천드려요. TI84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무조건 엔스파이어를 추천드려요. 그래핑 기능이 더 강력하고 캐스 기능 덕분에 분수나 무리수도 정확한 형태로 그대로 보여줘요. 다만 한 가지, 이 계산기는 AP에서는 쓸 수 있지만 SAT나 ACT 같은 다른 시험에서는 못 씁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산기가 준비됐다면 첫 번째로 무조건 체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라디안 모드 체크.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 계산기 오른쪽 위를 보시면 모드 표시가 있는데요. 디그리로 되어 있으면 답이 전부 다르게 나와요. AP 칼큘러스의 모든 삼각함수는 라디안 값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시험 전에 계산기를 리셋하거나 마우스를 잘못 움직여서 디그리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시험 전에도 풀고 나서도 꼭 체크하라고 시켜요. 이거 하나 놓치면 한 문제가 아니라 그 섹션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기로 무엇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1. 기호 버튼 위치 즉시 누르기. 2. 알제브라 메뉴, 솔브로 방정식 풀기. 3. 칼큘러스 메뉴에서 미분 적분 계산. 4. 그래핑, 교점, 최대값, 최소값 찾기. 자주 쓰는 기호 버튼 위치를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시험장 가서 LN이 어딨더라? 하고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 시간 다 흘러가요. 방정식은 알지브라 메뉴에 솔브로 풀고 미분 적분은 칼큘러스 메뉴로 한 번에 처리하세요. 손으로 풀려고 하면 시간 낭비니까요. 그리고 그래프 그려서 교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도 기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손에 익도록 반복해서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카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라 알제브라2에 함수가 잘 잡혀 있는지를 보세요. 안 잡혀 있으면 세 단원 들어가기 전에 관련 함수 한 번씩 짚고 가시고요. 두 번째, FRQ 먼저 시작하지 마세요. 개념, MCQ 잡고 계산기 훈련한 다음에 FRQ 하기. 이 순서만 지키셔도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FRQ의 두 가지 함정. 중간에 반올림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반올림하기. 그리고 답만 쓰지 마시고 식부터 같이 써주세요. 네 번째, 계산기는 엔스파이어 CX2 캐스 추천드리고요. 라디안 모드 항상 체크하고 네 가지 조작법은 손에 익도록 반복하기. 이 네 가지가 손에 잡혀 있으면 독학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독학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으로 남겨주세요. 어떤 단원이 어렵다, FRQ 어디서 막힌다, 혹은 계산기 조작이 어딘가 안 된다, 뭐든지 좋습니다. 받은 질문들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다뤄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